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8일 새벽 4시입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12월 4일 사과해야 할 내용을 1년이 넘게 끌다가 떠밀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도 아주 두루뭉실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정도가 아니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무능한 또 국민 저항이 바로 즉각적으로 발동되어 가지고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다수는 한동훈 노선을 버리고 이른바 장동혁 노선으로 가서 비상계엄을 옹호를 하고 탄핵에 반대하면서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을 어지럽혔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비상계엄도 잘못되었지만 비상계엄 옹호는 더 잘못되었다. 그때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해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무줄제하게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장동혁 씨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중동 사설을 쭉 일별을 해보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게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왜 진정성이 없느냐? 사과는 있는데 행동이 없다. 행동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 윤석열 세력과의 전련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세력과의 전련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거기에 편성했던 세력과의 전련이다. 그럼 전련의 내용은 뭐냐? 이들은 앞으로 당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 심한 경우에는 제명하겠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 그리고 윤리위, 당무감사위원회에 있는 윤의견 세력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다 퇴출시키겠다는 정도의 약속이 있어야 그게 윤석열과의 전련이죠. 그리고 윤석열과의 전련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동훈의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어제 장동혁 전 대표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12.3 불법계엄은 잘못되었고 12.3 불법계엄을 진압한 쪽에 섰던 한동훈 당시 대표의 선택이 옳았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장동혁 대표는 한 번 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느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18명의 국회의원을 이끌고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찍혀가지고 해산되었을 것이다. 우리를 구해준 한동훈 당시 대표를 우리가 밀어낸 데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와 관련된 일체의 징계 절차는 여기서 끝내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도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 정도로 해야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발표한 쇄신안에는 청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30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도 확장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 합리적 보수 그리고 중도 세력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지금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는 일종의 불치병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선거를 해봤자 모든 게 패배로 결론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결별하고 중도 합리적 보수 확보로 나아가겠다는 보관이 발표되었어야 하는데 어제 청년 2030 이야기는 숱하게 나왔지만 중도란 단어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배하는 극우 노선을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로만 사과하고 다른 편으로는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 당원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당원입니다. 국힘당 당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비극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6월 초에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30%, 진보에서는 5%밖에 안 되고 보수층에서는 50%를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힘 당원들은 아마 50%보다 더 나갈 겁니다. 한 60%, 7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원으로 있으면은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게 바로 극우화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원들의 존재를 조심해 가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해가지고 정상성을 찾도록 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가지고 당을 이끌겠다고 하면은 당을 극우 당원들의 지배로 몰아넣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정당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유민주 세계에서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주인입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이 대표성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혔고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당원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야지 당원 중심으로 이끌면 어떤 당이 되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우는 보수의 반대말이다. 극우와 가장 친한 존재는 극좌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당원들과 저 민주당의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세력 사이의 공통점이 바로 그 증명이 됩니다. 극우와 극좌는 같습니다. 왜 같으냐? 헌법을 부정합니다. 법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부정합니다. 선동합니다. 따라서 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것. 대한민국 역사의 결정적 장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국민의힘을 구출했다는 것. 그러지 않았으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 정당으로 몰려가지고 해산 직전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사과하는 것, 이것 없는 계엄 사과는 그것은 다른 의도를 숨기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5일 오전 9시 44분입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 사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합니다. 제목이 갈수록 비정상 모습 국힘 장 대표와 측근들. 이건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갈수록 비정상, 갈수록 이상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제목이 그렇게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상임고문이 방송에 출연하여 민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하라는 것이라면서 극우의 발목 잡혀서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설은 국힘 장동혁 대표 들으라는 충고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통합도 촉구했다. 장 대표가 한두 군데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던 장 대표 약속을 믿고 참아왔던 당 안팎 보수 인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얼마 전 계엄과 분명한 선을 그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도 같은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5달 남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정치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수용할 태세가 아니다. 오 시장 요구에 대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거부 뜻을 밝혔다. 장 대표 측근인 장예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오세훈의 배신, 뚜껑이 열린다며 오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장 대표 측은 오 시장 컷오프까지 거론했다. 장 대표와 측근들이 일제히 반격한 것이다. 전국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의 자기 당 소속 시장을 당대표와 대표 측근 당직자들이 공격한다. 해당 행위나 다름없다. 정상적인 당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장동혁이 해당 행위를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제명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고 머리만 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웰빙당이라고 불리고 어느 지역 토호당이라고 불리는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지금 국힘은 지방선거 전망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패하거나 고전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은 뻔하다. 그래서 모두 권하고 있는데 장 대표는 계속 거부한다. 그러다 보니 야당 대표가 스스로 고립되는 듯한 모양새도. 패거리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적 집단입니다.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실한 이재명 정권 도움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권은 잘하는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고 나와서는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고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자와 뭉치자고 하면은 이 장동혁 세력은 반역 세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사설은 장 대표는 자신이 불러들인 이 위기 상황을 측근들을 동원한 사당화로 맞서고 있다. 패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패거리. 중요 당직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고 당헌 당규를 앞세워 자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누르려 한다. 김종혁, 한동훈을 향한 이른바 당무감사를 지칭하는 거죠. 과거 야당이 몰락해 갈 때 자주 보아왔던 장면들이다. 장 대표는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것이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워달라고 임무를 맡긴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다 했는데 이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은 이거 아주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장동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의힘이나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동혁 그 일파가 극우이기 때문입니다.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입니다. 극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극우와 가장 친한 세력이 극자입니다. 극우, 극자는 말발굽의 그 양끝처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보고 달라지라고 그러는데요. 극우는 안 변한다니까요. 그리고 계엄과 전련하라는 이야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계엄과 전련하라고 할 때가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당에서 다 몰아내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장동혁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똘똘 뭉쳐있고 당무감사위원장이라고 임명한 사람이 국민대학의 법학교수인데 이호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전투표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하고 윤석열의 대형무도한 계엄까지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수 자격도 없는 사람, 뭘 당무감사위원장 일종의 규율 반장으로 임명을 한 것은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중심으로 공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달라져야 한다, 뭐 이런 충고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행동해야 할 때죠. 이런 장동혁보다 더 문제적 사람은 권영세 전 대표, 송원석 현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중진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대표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선거를 말아먹는 방향으로 가는데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습니까?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선을 냈습니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받는데 결국 대구 시민들에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압박인지 호소인지 아닙니까? 그럼 대구 사람들이 내란 혐의자 보호소입니까? 피난처입니까?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자생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장동혁을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국민의힘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